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중동 대개편 20부작. 벌써 딱 1년 왔죠. 편수로도 20편인데, 아마 올해는 이게 마지막 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구약 성경의 열왕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사후에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져가지고 각각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남북조를 통틀어 최고의 성군이 바로 유다 왕 요시아입니다. 남북조가 막 분열된 때에 이미 요시아의 이름이 등장해서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가 쌓은 베델의 제단을 요시아가 쳐부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이후 수백여 년이 흘러가지고 마침내 요시아가 태어나서 왕이 되었는데, 그와 같이 선정을 베푼 왕이 모세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엄청난 극찬을 받는 레전드급 성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맨 마지막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어처구니 없는 최후를 맞는데,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던 이집트 왕 느고를 막아서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를 한 겁니다. 파라오 느고는 자신이 진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니 나를 막았다가는 님이 믿는 하나님이 님을 벌하실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집트 왕 주제에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걸 가짜게 여겼는지 요시아는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한 큐에 씹어버리며 전투에 나섰던 거죠. 결국 요시아는 유다 왕국이 망해도 자신만은 그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눈을 감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마저 제대로 건지지 못한 채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그때부터 유다 왕국은 망조가 들어버리는데, 많은 분들이 캐치하지 못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부분은 요시아가 이집트 왕과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 바로 무깃도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무깃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래로 항상 북이스라엘의 영토였고, 심지어 수도 사마리아나 디르사보다 더 북쪽에 위치했어가지고 유다 왕국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시아는 이집트 왕과 무깃도에서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걸까요? 대부분의 신앙 서적이나 혹은 설교에서 유다 왕 요시아를 우상 숭배를 뿌리 뽑은 신앙 개혁의 군주이자 정치를 잘하고 경건하고 선정을 베푼 임금으로만 생각하기 일쑤이지만, 그의 엄청난 업적 중 하나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남북조 분열 이래로 갈라져 있었던 이스라엘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단일 왕국으로 복구시킨 국토 통일입니다. 물론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여 없어진 상태였지만, 문제는 그 땅이 그곳을 점령한 아시리아의 영토였을 텐데, 세월이 흐르며 바빌론 등 신흥 강자들에 의해 아시리아의 패권이 흔들리고 밀려나게 되자 요시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진을 감행한 겁니다. 이래저래 악재가 겹쳐 휘청거리던 아시리아는 요시아의 북벌을 막아내지 못했고, 유다 왕 요시아는 아시리아를 격퇴하고 북이스라엘 영토를 모두 수복하여 명실공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는 통일군주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요시아 왕국 있잖아요. 이리하여 요시아는 북이스라엘 영역까지 신앙개혁을 펼칠 수 있게 됐고, 베델의 제단을 비롯해서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었던 모든 우상과 산당과 제단들을 모조리 쳐부수는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시아의 집권기에는 사마리아 북쪽의 무깃도도 유다 영토였던 거예요. 물론 요시아의 치세가 불의 사고로 끝맺은 후로 유다 왕국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등 성군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독립국 군주로서의 왕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사실상 괴뢰 정권 수반 정도의 왕들이나 들어섰다가 죽고 잡혀가는 등 전성기는 어디 가고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걸어버리는데, 성경의 요상한 징크스 중에 하나가 말아먹기 전에 꼭 한 번은 잭팟 터뜨리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가령 7년 흉년 전에 7년 풍년을 주신다든지, 유다 왕국이 망조가 들기 전에 요시아의 집권으로 국토 통일을 이룬다든지, 이스라엘 왕국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으니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보시면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심지어 오늘날의 다마스쿠스인 다메섹까지 회복하면서 영토를 이스라엘 최전성기 시절로 회복시키는 대업을 달성하는데, 역시나 이 양반이 죽고 나서부터 북이스라엘은 급속히 망조가 들어 얼마 안가 망해버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기나긴 역사 얘기를 늘어놓는가 하니,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섭니다. 회광반조라고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빛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올 2024년 내내 전란으로 지센 이스라엘은 모든 적수들을 다 꺾어버리고 완승, 압승, 대승을 거뒀습니다. 보시면 하마스, 이스라엘 가자 주둔 허용, 휴전 협상 급물살 탄압,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주둔 문제에서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스라엘군의 경우 휴전 이후에도 현 위치에 일시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할 의향,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가자지구 철수를 더는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 하마스는 그동안 죽어라고 반대했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주둔에 동의하며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북으로는 헤즈볼라, 남으로는 하마스, 동으로는 이란을 쳐부수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까지 사실상 이스라엘의 손으로 갈아버리는 엄청난 대업을 달성했는데 딱 두 장의 그림으로 요약이 되겠네요. 땅 내놔 새끼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군부의 엄청난 장기는 바로 쳐야 될 타이밍에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결단력인데, 헤즈볼라와의 전쟁도 삐삐 테러로 한바탕 적진을 교란시킨 후 곧바로 대대적인 전면 폭격으로 쳐부쉈고, 이번에 시리아를 상대로도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골란 고원을 넘어 지상군을 진격시킴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폭격으로 구 아사드 정부군의 잔재를 말살하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보시면은 공군 기지가 완전 개박살나가지고 비행기들 부서지고, 여보세요? 어휴, 완전히 그냥 탈탈 털어버렸어요. 이란과 러시아가 국민의 혈세를 쥐어짜내어 키워준 시리아의 공군 기지들이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또 보세요. 뭐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기계화 부대들도 전부 고철 더미가 됐고, 다음 해군 기지는 진짜 배 한 척 남김없이 다 침몰되고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죠. 아유, 저 배 한 척 한 척이 돈이 얼마인데. 또 보세요. 뭐 바닷가 순찰하는 경비정도 안 봐줘요. 그리고 군사 연구 시설 이런 데도 남김없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또 보세요. 카츠 장관, 반군 세력을 향해 누구든 아사드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와 같은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50대의 전투기를 동원한 480회의 폭격으로 이스라엘은 구 아사드 정부군의 잔재를 말살했습니다. 시리아 전역의 공군기지, 해군기지, 군사연구시설, 화학무기 저장고, 무기고, 무기 생산시설, 대공포대 미사일기지를 싸그리 다 갈아버렸어요. 네, 보세요. 마헤르 알 아사드는 헬기를 타고 다마스커스를 안전하게 떠나는 대가로 방공 시스템,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탄약고, 군사연구센터 등 모든 중요 군사자산의 위치를 이스라엘에 넘겼다.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내 이란 군사 및 외교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되기 전에 모든 공격에 대해 미리 보고받았다는 문서. 어쩐지 위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신속하게 때려 부순다 싶더네요. 그러면 그렇지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쪽집게처럼 다 찾아내어 부셔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시리아 군부를 맡고 있던 아사드 대통령의 동생 마헤르가 이스라엘의 이제 시리아군의 모든 군사자산의 위치를 다 넘겼기 때문이랍니다. 자기가 도망칠 때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말이야.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시리아 정부군의 대처는 기지를 비우고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하긴 뭐 이게 현명할 수도 있겠다. 병력들 목숨이라도 건져야지.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내전이 끝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마스쿠스를 폭격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선 시리아 신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해서 박살을 내고 있는데도 끽소리 못한 채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좀 봐달라며 저 자세로 나올 뿐입니다. 또 보세요. 이스라엘, 시리아 혼란을 틈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시리아의 방공망 85%가 파괴된 상태. 와, 그러니까 시리아 방공망이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띄워서 이란을 폭격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호시탐탐 이란의 핵시설까지 노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2024년은 이스라엘의 해라고 해야 될 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공중에서 폭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상군도 출동시켰어요.
보시면은 이스라엘 육군이 골란군을 돌파해가지고 시리아 영내로 진입했고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40km 떨어진 곳, 지금은 이제 최대 20km 전방까지 육박했답니다. 제대로 완충지대를 만들 모양이네요. 뭐 좀 꼬름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다마스쿠스부터 쳐부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육지에서도요. 또 보시면 그곳들을 지키는 시리아군 기지들은 이미 병력들이 다 도망쳐가지고 비어버린 후였고, 이스라엘군은 헤르몬산 정상에 깃발을 꽂았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헤르몬산은 2814m나 되는 엄청난 높이,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아요. 그런 엄청난 높이였고, 이 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의 북부 방어선이 위태위태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은 이스라엘군 북부 방어선의 레이더가 메론산이라는 데 위치해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헤르몬산의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레바논 지역이 제대로 관측이 안 됐었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헤즈볼라나 이란이 로켓이나 드론 공격을 날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헤르몬산 때문에 국경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군이 헤르몬산을 무혈 점령함에 따라 그곳에 이스라엘의 레이더와 감시망이 배치될 경우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시리아를 제대로 감시하고 전투기든 드론이든 오는 족족 미리 캐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통신을 감시하는 것도 당연지사고, 이전까지는 로켓이나 드론이 이스라엘 영내로 날아와서야 알게 된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닿기도 전에 미리 다 확인되는 겁니다. 와, 개쩐다 진짜. 그곳으로 끝이 아니라 헤르몬산을 통해 이스라엘군의 특수부대나 첩보요원들을 시리아와 레바논으로 더 쉽게 잠입시킬 수 있고, 헤즈볼라의 거점과 연결되는 모든 도로와 보급로들이 저 산 위에서 다 보여요. 뭐 그 어디로 뭐가 간다 싶으면 그냥 다 때려 부수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서. 또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모든 적군들은 이스라엘 국경 근처도 오기 전에 포탄 미사일 세례나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수십 년간 드론과 로켓 테러에 시달려온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은 이제야 두 발 뻗고 편히 지내게 된 셈이고, 이스라엘 최북단 영토 단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인 헤르몬산을 수복한 것은 성경적으로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땅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네타냐후 총리가 서한 지구까지 탈환하고 황금돔 사원과 알 아크사 모스크를 어떻게 해버린 후에 제3성전까지 세운다면 아마 후대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네타냐후 총리를 요시야의 재림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도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어떤 착각이나 얼빠진 행태가 아니라 이런 확고부동한 승리로 말이에요. 다만 요시야의 선정은 곧 끝간데 없는 환란의 서막이었다는 게 좀 씁쓸할 뿐입니다. 저들이 환란 때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말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베냐민 네타냐후인 것도 나스트라다, 그죠? 하나님이 은근히 이거 수미 쌍관 이런 거 좋아하시던데, 라인 맞추는 거. 어쨌든 중동 대격변 시리즈는 이제 올해는 이걸로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큰 소식 한 몇 주 사이에 설마 들려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시탐정이었습니다.